8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죄를 큰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계모.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있습니다. 이미 엊그제 저희가 그 숨진 아이의 담임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들려드렸죠. 사건의 전모는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셈인데요. 오늘 이 계모와 친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날 아침 숨진 아이의 친모가 꼭 하고픈 말이 있다면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자, 이 어머니를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네,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모든 사건을 좀 후에 알았어요.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눈 깜빡하고 하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었으면 진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현실.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계모가 아무리 못된 계모라 그래도 아이 아빠가 있는데 설마 아니 아빠가 아이를 너무 사랑했다고. 지금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면 아빠도 계모의 학대를 다 알고 있었고 그 학대에 동조했고 심지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보는 제가 질투날 정도로 정말 제가 바빠서 아이를 못 볼 것 같으면 자기 볼일 보는데 자기 일 보는데도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때 아이가 걸어 다니지도 못할 때였어요. 예. 그런데도 자기 친구 만나러 가는데도 데리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아이를 좋아했는 사람인데 쉬는 날 제가 늦잠 자면 예.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이 밥부터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가 있는지.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모와 그 친부가 모두 아이를 학대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실제로 검찰도 그 맞아요. 아이 부모에게 아빠에게도 구형을 한 상태인데. 네, 맞아요. 저도 아이 아빠가 있기 때문에 설마 고모가 잘못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처음부터 좀 풀어가 보죠. 그러니까 네. 이혼을 하신 거는 2007년. 그러니까 아이 지금 사망한 아이 둘째 아이가 3살 때네요. 네, 두 돌이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두 돌째 되기 전. 한국 나이로 3살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 이후로는 왜 한 번도 아이를 못 보셨어요?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섣불리 아이들을 찾아간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절 만나는 걸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남편이 재혼을 한 게 2012년인데 그 후에 그 남편의 재혼한 부인 즉 계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시다고요? 계모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모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는? 아이들이 자기를 엄마라 부르고 잘 좋아한다고 아이들 안부 전해주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예, 나를 잘 따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예,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이 아빠랑은 안 살아도 아이들이랑 끝까지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랑은 내가 설사 헤어지더라도 아이랑은 예, 아이들은 자기가 끝까지 데려가서 보살피고 싶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계모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계모와 친부. 믿고 있다가 아이가 2013년 8월에 그러니까 아이가 2학년 때 숨졌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듣고는 그때는 충격이 어떠셨어요? 처음 아이가 사망했다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아이 아빠한테 왜 그렇게 됐냐.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왔는데 치료 도중에 사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첫째 딸이 때렸다 얘기한 것도 아니었군요. 예. 그 다음에 또 부검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 아파서 이제 죽었는데 왜 부검을 해야 되지 이러니까 그 배가 아픈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된다. 아이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검 결과를 물어보니까 그냥 동맥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맞아서 복막염이 생겼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아이가 안쪽에 뭐 일종의 맹장이 터졌는데 제때 못 가서 복막염이 됐나? 그냥 예.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까지 정말 아이가 맞아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꿈에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저한테 탄원서를 하나 써달래요. 무슨 일이냐, 예. 왜 탄원서를 쓰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부검을 했는데 아이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 그 멍자국이 계모가 그런 거라고 경찰들이 생각을 해서 지금 잡혀가게 생겼다. 예, 예. 탄원서 한 장만 부탁한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 몸에 멍이 왜 들었냐, 몸들 일이 뭐 있냐.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큰아이와 다투다가 멍이 생겼다. 장난치다가. 그때가 이제 첫 딸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 무렵이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아이 엄마가 평소에 저랑 통화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좋아한다. 아이 아빠랑은 안 살아도 예, 예. 아이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온 터라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탄원서도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장 써줬어요. 써줬어요. 이 계모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탄원서를. 아니, 죄가 없다는 서가 아니라, 예. 요지는 이거였어요. 우리 사회가 계모라는 이유로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요지로 써줬어요. 그런 탄원서까지 써줬는데, 그 계모가 네네. 첫 딸에게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다는 걸 지금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답답한 건 그 여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자기는 아이의 아빠인데, 아이들의 그렇죠. 아빠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 여자 살리자고 자기 딸한테 살인자라는, 그것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울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상황. 지금 마음이 많이 격해지셨어요. 조금 진정을 하시고요. 이 사실 밝혀진 후에 혹시 계모도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이 사실을 알고 구치소에 있다 그래서 예. 만나러 갔었는데요. 면회를 거절하더라고요. 못 만나셨고. 거부해서 못 봤어요. 그렇군요. 지금 첫째 딸, 이제 누명을 벗은 첫째 딸은 어떻게 지내고 네네. 있습니까? 그 아이가 저는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돼서 예전 모습으로, 고모 말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데, 몇몇 언론사하고 기자분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만나러 학교로 찾아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학교로도 찾아가고, 아이가 지금은 이제 고모랑도 아니고 저랑도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데 그 보호시설로도 찾아가고. 보호시설에 있는데,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6학년이요. 6학년 아이. 그러니까. 네, 되게 많이 민감한 나이에 그러네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걸 몰랐으면 좋겠다 그러고 알고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 아이도 그 계모랑 살면서 사람한테 학대를 받아서 그렇게 시달려는 아이인데, 또 다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뭐 이렇게, 그분들 목적은 좋아요. 아이의 지금 상태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래 계모 처벌받게 해준다. 그런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아이에 대한 또 다른 학대가 아닐까도 싶고. 이 아이 그럼 12살 사춘기면 인터넷이니 뭐니 다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어디 막 이렇게 기사 낳는 내용들이나 그런 거 가끔 보면 아이의 뭐 이렇게 그런 거 거론했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했고요. 글이 있으면 좀 내려달라고 뭐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다 뒤져보나 보죠, 인터넷을? 그러니까 아이가 뭐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하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못 말려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동생이 그러니까 학대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사실은 옆에서 이 아이가 다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누명까지 썼던 건데 그걸 이 아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이 아이를 둘쑤시러 많은 언론들이 그쪽으로 몰려간다면 이건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아이에게 주는 건데요.
네. 어머니 이제 그 제가 부분이 그런 걱정이신.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 이 계모와 친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모에게는 20년형, 친부에게는 7년형이 구형이 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것도 너무 의아한 게, 그날 계모가 아이한테 손댄 사람은 계모밖에 없어요. 예. 그럼 계모가 해서 죽은 게 맞는데 왜 살인죄가 안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누구 물어볼 사람 있으면 제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왜 살인죄가 안 되는 건지. 그 당시에는 살인죄를 못했다는 그 당시에는 우리 큰아이도 때렸다고 진술을 했고 그 여자도 같이 때렸으니까 솔직히 누가 때렸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애매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명확히 우리 큰아이는 절대 손 안 대고 그 여자 혼자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살인죄가 안 되는지 저도 그거 너무너무 묻고 싶어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바지라도 붙들고 바지가락이라도 붙들고 묻고 싶어요. 왜 살인죄가 안 되는지. 예. 참 이 절규를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물론 일부러 고의로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은 아니다. 이런 법 적용인 모양입니다, 어머님.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지난 재판 때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는 절대 때리지 않았대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심을 가면 구형했는 형량보다 감형을 해서 결심을 한다. 이런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대부분 그렇죠.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감형은 있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살인자한테 20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이 진짜 우리 아이 8년하고 20일을 살다 갔어요. 예. 아이하고 보낸 시간이 짧으십니다. 한 2년 몇 개월 정도. 아이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어머님? 무척 잘 웃었어요. 솔직히 정말 엄마로서 자기 없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살뜰히 챙겨주지도 못했고 진짜 우리 아이들 자기 혼자 큰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들이 다 알아서 큰 애들인데 이혼을 하고 재혼했으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리라 믿고 그 계모가 필요하다면 돈 붙여주면서 아이를 위한 돈이라면 내가 붙이겠다. 하지만 잘 사니까 난 나타나지 않겠다 했는데 이렇게 아이가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네. 기운 내시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제2, 제3의 우리 아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예,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이른바 7고 계모 사건 숨진 아동의 친모입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